바람은 현대사회에서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피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예전에 제가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 중에 왜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지 궁금해서 영상을 봤는데 결론은 바람 피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다. 내가 예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는데 네가 뭐길래 나를 비난하느냐. 너 참 재수없다. 이런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성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나의 여친 혹은 내 남친이 바람 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1단계,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2단계, 혹시 정말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 3단계, 바람 피운 걸 확인하는 순간 슬프고 속상합니다. 제 4단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바람을 피워?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 5단계, 이제 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지속할지 끝날지를.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을까 궁금해집니다. 미혼 남녀들의 경우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 그냥 인연이 여기까지다 생각하시고 헤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람 핀 이유를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면목을 알게 된 귀한 기회입니다. 일명 조상신 찬스입니다. 기혼 남녀의 경우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 그래서 나는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역시 바람 핀 이유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에 어찌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만 우리는 고민하면 됩니다. 미혼 남녀나 기혼 남녀 모두 해당하는데요. 상대방과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 바로 이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이 왜 바람을 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속마음은 상대방을 용서를 하고 싶은 거죠.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이라는 것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온갖 동영상을 찾아보게 되죠. 바람피는 남자들의 특징, 바람기 있는 남자 컨트롤하는 법, 남편 외도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3가지 방법. 이것만 알면 내 남편은 절대 바람 피우지 않는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몇 개 훑어봤습니다. 바람핀 상대방의 행동을 따지지 말고 쿨하게 용서하라. 평소에 남편이 자존심과 기를 살려줘라. 맞바람을 펴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라. 밖에 나가면 남편은 남이 남자임을 명심하라. 섹시함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여성스러움을 갈고 닦아라. 뭐 이런 조언들이었습니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닌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놀랐습니다. 왜 바람 피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셀프-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원래 이해라든가 납득이라든가 하는 거는 즉각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사태를 보고 순간적으로 가슴 아파했죠. 조두순 사태를 보면은 저 때려 죽일 사이코패스를 봤나 바로 분노합니다. 이해와 납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별다른 계산 없이 가슴과 머리를 동시에 후들겨 패면서 순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이해가 잘 안 될 때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이해를 해달라는 둥,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된다는 둥 하는 부부들은 정서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부부들입니다. 정서적으로 친밀한 부부들은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가 이해해 이 말 싫어합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들어본 적 있는데요. 이 말 듣는 순간에 기분이 더 거지 같아집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하소연하면서 의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네 감정, 네 생각 무시하고 안으로 집어넣어 이런 의미잖아요. 상대방만 배려하라는 거죠. 그래도 내 배우자가 왜 바람을 폈는지 굳이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의 새치혈을 놀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천적인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자극 추구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영어로는 노벨티 시킹이라고 합니다. 지루한 것을 못 견뎌하고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속된 말로 제일 예쁜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자극 추구성이 높은 사람들은 카레이싱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고요.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 등을 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뭐냐?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한 종류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에만 존재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기고요. 현대에 존재하는 우울증 약의 대부분은 바로 이 세로토닌 농도를 올려주는 약들입니다. 도파민은 쾌감이라는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어떠한 행위를 했을 경우 보상이 따르게 되죠. 이 보상으로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도파민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섹스 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람이란 행동 또한 도파민을 자극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바람을 한번 피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애착 이론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애착은 대인관계 패턴을 보는 이론이고요.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안정애착. 두 번째, 불안정 양가애착. 세 번째, 불안정 회피애착. 네 번째, 혼란형 애착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 빼고는 모두 다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를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불안정 회피애착의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회피형 인간이다 쉽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바로 이분들이 불안정 회피 애착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을 거부합니다. 조금이라도 구속을 하려고 들면은 못 견디고 튕겨나가죠. 상대방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실된 사랑을 못하는 거다 이리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오면 상대방을 튕겨내면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되죠. 네 번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프로이드는 다들 아시죠? 나의 현재 행동의 원인은 과거의 무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의식의 뿌리를 알아야지만 나의 그 어떤 불편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죠. 내 아버지가 돈도 잘 벌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센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사는 내내 아버지한테 기가 눌려 살고 주눅이 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즉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의 무의식이 여러 여성들을 정복하고 다니면서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여성들에 대한 바람기로 표출이 됐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대상관계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가 성인이 된 후에 나의 인간관계의 패턴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어린 시절에 내 어머니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어서 내 어릴 적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결핍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결핍을 채워줄 또 다른 모성상을 가진 여성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바로 이 여자, 저 여자를 찝쩍거리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진화심리학 관점으로 접근해 봅시다. 남자의 바람은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이라는 거죠.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말고 젊고 이쁜 다른 여자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죠. 생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다 보니 여자들의 가슴과 골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의 동과 여자의 미모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상호 교환되어 왔습니다. 즉, 영우호색의 진리라는 거고요. 내 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여자들이 따르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시어머니 멘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7번, 부부상담, 즉 가족치료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바람을 피운 것이 현재의 부부관계의 불만족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그러니 부부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죠. 내가 정서적으로 남편에게 포근한 아내 역할을 잘하고 있나 반성해 보자는 거죠. 이 관점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길을 세워주어라. 섹시함을 잃지 않고 여성다움을 항상 유지해라. 바람을 피운 후에 남편이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 적극적으로 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현재 우리 부부관계를 돌아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노력할 것이 있으면 노력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만일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단 말입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린 아무 이유 중에 대충 하나는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왜 바람을 피운 가해자를 바람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딸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딸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라고. 저는 제 딸에게 딱 한 개만 물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같이 살 거니? 이혼할 거니? 딸의 선택을 물론 존중을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내 사회에 타고난 선천적 도파민 추구 성향과 어릴 적 결핍과 현재 본인의 주관적인 결혼 생활의 불만족에 대해서 일일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팩트는 결혼 생활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정절의 의무를 내 사위가 져버렸다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는 온전히 딸이 선택에 따른 거고요. 일이 깔끔히 한 줄로 정리하면 땡입니다. 왜 우리는 바람 피는 사람들의 원인이나 특징을 이리 찾아 헤맬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 조직 중심 문화인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에 익숙합니다. 내 감정을 누르고 가족과 조직에 희생하라는 거죠. 가정을 깨지 않는 것이 절대 선이라는 거죠. 개인 중심적인 서구 사회와는 문화가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바람까지도 아니고요. 서로 간에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로 어느 누가 이혼을 요구하면은 바로 자유롭게 이혼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어떤 미국인들 만나면 우리 엄마는 현재 3번째 결혼한 스텝파더랑 잘 살고 있고 우리 아빠는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상태로 현재는 혼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합니다. 또 미국 영화 보세요. 친아빠가 새아빠랑 살고 있는 애들 오늘 하루 같이 보내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새아빠랑 서로 굿모닝 하이 인사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나와서 차에 태우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는 관점이 좀 달라요. 연쇄살인마가 검거가 됐다. 이럴 경우 미국은 연쇄살인마가 그동안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100년형을 받았다. 이런 팩트에 초점을 둡니다. 한국은요, 얼마 전에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있었죠. 이은혜라는 사람이 장애인 부모 밑에 태어나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것을 부각시킨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은혜의 과거의 삶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누구도 배우자를 계획살인하진 않습니다. 장애인 부모를 가진 사람은 그 기사를 보고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1%에 해당하는 타고난 사이코패스가 장애인 부모 밑에 태어난 거죠. 바람은 현대사회에서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피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제 지인들의 전화번호 중에 80%가 남자입니다. 뭐 의과대학의 남사친이라든가 이러저런 자리에서 만난 의사선생님 지인들, 뭐 기타 등등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남편보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 지인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자극추구 성향도 약간은 있습니다. 스노우보드 타는 것도 좋아하고요. 호기심도 강하고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리낌도 없습니다. 과거에 양육 과정에서 그 어떤 결핍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현재의 결혼 생활에 100% 만족하고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면서 제가 바람을 피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이 아니고 의지와 목적을 따라 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배우자에 대한 신뢰라든가 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전에 올려드린 영상은 이 브레이크가 풀린 사람들만이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인간은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런 바람 피는 행위에 대한 이유는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가정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바람을 피우진 않는다. 또한 바람이라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의 가슴을 칼로 쑤시면서 난도질하는 정서적 살인행위이다. 고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입장을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바람핀 가해자에게 개인적 서사나 사회문화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말자.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